Start workout. Workout completed. 마라톤을 피크닉처럼 해피 러너웨이입니다. 자, 오늘은 리뷰를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했던 이 어메이즈핏 치타 프로 제품을 리뷰하겠습니다. 사실 어메이즈핏 쪽에는 처음부터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써보고 단점이 느껴진다면 그 부분은 솔직하게 리뷰할 건데 괜찮겠냐. 그리고 실제로 몇 가지 아쉬운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들께는 좋은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메이즈핏 회사로부터 그동안 몇 차례 광고 제안을 받아왔었는데 그동안은 계속 거절을 했던 이유가 사실 제가 가민을 너무 열심히 잘 쓰고 있었고 가민에서 웬만한 걸로 넘어가기가 힘들겠다, 광고해서 좋다고 해놓고 제가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제가 진심으로 쓰고 싶은 제품만 리뷰를 해왔다고 자신합니다. 계속해서 합리적인 가격, 가성비 이런 것들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왔었는데 과연 이게 기능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메이즈핏하고 관계가 있는 동생이 이거를 딱 차고 온 거예요. 손목에서 막 반짝거리는데 보자마자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고급져 보여? 이거 뭐야? 제가 확실히 문과생이라는 게 이런 데서 티가 나. 기능이고 뭐고 일단은 이 심쿵이 있어야 돼. 외관에서 끌리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게 손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얘는 뭐지? 굉장히 스포티한데 고급스럽다. 일단은 디자인에서 눈길이 확 잡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이 티타늄 합금 베젤이었어요. 은은한 골드톤이죠. 광택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묵직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베젤 안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해상도가 정말 좋아요. 시인성이라고 하죠. 한눈에 깔끔하게 들어오는 전면 패널이 답답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화면을 꾹 누르면 바로바로 원하는 워치페이스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달리기를 따로 지정해서 원터치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편리했고요. 자, 외관을 조금 더 보자면 옆에 버튼이 2개만 있어요. 딱 저 같은 문과생들은 버튼이 많을수록 힘들어해요. 버튼이 적으면서도 기능이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나가서 얘는 하나는 무조건 뒤로 가기 딱 한 가지 기능만 하고 모든 컨트롤은 이 크라운 모양의 버튼 하나로 다 기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터치스크린 반응이나 감도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잘 작동해요. 그래도 비가 오거나 손에 땀이 차면 이 터치스크린 자체가 부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는 그걸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거기다 버튼이 많지 않으니까 외관이 심플하죠. 그런데 저는 이 제품의 디자인에서의 킥이 바로 이 나일론 밴드에 있다고 봤어요. 처음 봤을 때는 뭐지? 이 고급스러운 베젤에 비해서 형편없는 듯한 나이롱 밴드라니?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디테일들을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보면 볼수록 베젤과 너무 잘 어울리고 오히려 디자인의 포인트가 된다는 느낌이에요. 특히 착용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워치들이 고무 재질의 밴드로 되어 있는데 달리다 보면 걸리적거리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오거든요. 그런데 얘는 정말 착 감겨요. 그리고 땀이나 샤워 후에 물이 완전히 젖어도 금방 마릅니다. 속건성, 빠르게 마르게 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시계를 찰 때 이 착용감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밴드의 질감과 함께 가벼운 무게도 한몫을 했을 거예요. 이게 무게가 34g쯤 됩니다. 너무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서 찰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뒷면을 보면 심박 센서와 함께 충전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충전은 이렇게 전용 충전기를 통해서 자석처럼 탁 붙여 시작합니다. 자, 이제 주요 기능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이 제품은 대부분의 스마트워치와 같이 폰과 동기화를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갤럭시 폰에서 연동이 안 되죠. 반대로 갤럭시 워치와 아이폰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와 iOS 두 운영체계 모두 다 잘 연동이 됩니다. 자기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선택해서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정해 놓은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시계는 150여 종의 운동 성과를 측정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운동이 다 측정 가능한 거죠. 달리는 동안에는 내 현재 속도를 보여주고 누적거리도 보여주고 심박수도 보여줍니다. 저는 심박수 140에서
150 영역에서 달리는 조깅을 즐겨하는 편인데요. 그날 러닝의 마지막 한 5분 혹은 500m에서 1km 정도는 심박이 160에서 180 사이까지 올라가도록 질주를 좀 해줌으로써 일정 부분 이 심폐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서 이 제품의 단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가끔 이게 심박이 내가 느끼는 거 이상으로 불규칙하게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엄청나게 하드하게 훈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집중해서 훈련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그렇게까지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던 게 어느 정도 빈도로 나왔냐면 제가 1시간씩 10km 정도 달리는 걸 한 3일 정도 했을 때 한 번, 두 번 정도 나오긴 해요. 물론 제가 계속 심박을 체크하면서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만큼의 빈도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까지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그날의 성과가 보여집니다. 평균 페이스, 케이던스, 회전수라고도 하죠. 보폭, 또 평균 심박, 무산소와 유산소 영역, 소모된 칼로리 등의 지표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최근까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었던 이 가민의 피닉스 7X 제품과 양팔에 같이 차고 테스트 러닝을 했을 때 이런 기본 지표들에서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기본적인 능력치는 이제 어떤 평준화를 맞췄다.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서 지도를 통해 길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리는 동안 저장된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혹시 포모도로라는 기법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뭔가 공부나 업무를 할 때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기법이라고 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얘한테 그 기능이 딱 들어있어서 너무 반가웠던 게 제가 요즘 핸드폰으로 25분 타이머를 맞추고 25분 동안 집중해서 뭔가 카톡 끄고 뭐 전화기 차단해 놓고 일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25분으로 맞추고 집중해서 일을 하고 25분이 지나면 5분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그때 뭐 밀린 카톡도 보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폰을 별도로 쓰지 않고 얘만으로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요즘 달리기 하시고 인증사진 많이들 찍으시죠? 저도 인스타용 사진을 자주 찍는데 이게 원격으로 사진 찍기 기능도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까먹지 않도록 이 음성 메모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이 달리는 동안에는 이 음성 메모 기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사실 달리는 동안에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런 거는 개선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프 코치가 있어요. 이 코칭 시스템은 내 능력치에 맞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나의 훈련 성과를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휴식과 훈련 강도를 맞춤형으로 제안을 해주는 기능인 거예요. 초보분들이나 또는 좀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몸이 너무 과부하 걸리지 않으면서도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러너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 GPS의 정확도겠죠. 제가 그동안 가민과 같이 차고 테스트한 결과 1시간 정도의 러닝에서 전체 데이터 값에는 큰 차이 없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만 고가나 다리 밑을 지날 때는 가민에 비해서 어메이즈핏 치타 프로가 약 1초, 2초 정도 가끔 끊기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 부분 역시 아주 디테일한 성과를 측정하는 분들께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자, 배터리 타임도 중요하죠. 이게 14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4일은 GPS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로 되어 있을 때의 시간이고요. 제가 GPS 모드를 켜고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운동한 결과 저는 6일, 7일에 한 번 꼴로 충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 배터리 타임이면 뭐 우리 같은 아마추어 러너들한테는 이 배터리 충전에 있어서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제품의 출시일은 9월 7일이라고 합니다. 자,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치타 프로의 경우 다른 브랜드 상급 라인업 모델들의 기능과 편의성을 거의 다 갖추고 있다. 거기에 40만원대 초반으로 형성된 가격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동안 어메이즈핏이 고수해온 가성비 제품이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좀 붙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만 이 심박수와 GPS의 정확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막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밀한 결과값이 나오도록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기타 브랜드들 너무 잘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막 스마트워치를 찾아보고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리뷰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해피러너 올리였습니다.